아이들이 뭔가 얘기를 하면 그 대화 안에서 키워드를 하나 뽑아가지고 키워드로 아이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저희 반 아이가 선생님 저 이거 미니카 접었어요. 그럼 들고 옵니다. 그럼 제가 미니카라는 이제 키워드를 딱 포착해가지고 이 미니카 무슨 미니카야?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아이가 이거 전설이라는 미니카예요. 이거 뭐 종이접기 책에 나오는 건데 굉장히 접기 어려운 거예요. 막 설명을 해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전설? 그 키워드를 딱 캐치해가지고 전설이라는 거 이름 되게 멋진데 어디서 힌트를 얻어서 지었어?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전설 제가 좋아하는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에 나오는 건데 엄청 힘이 센 캐릭터예요. 아이가 막 설명을 해요.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게 되면은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아이는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게다가 요즘에는 교사가 친절하면 만만해 보이기 쉽고 그럴수록 교실의 평화가 깨진다고도 하는데요. 라포 형성은 1년의 교육과정과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저는 이 라포라는 것이 1년의 교육과정에 목표라기보다는 교육을 앞으로 하기 위한 준비, 그러니까 가르침을 위한 준비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한 명의 교사가 이 20명이 넘는 다양한 아이들 모두하고 끈끈한 이런 라포,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라포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이 교실에 있는 다양한 아이들이 서로 다 어울리면서 행복한 그런 관계를 만들어주는데 이 라포가 큰 힘을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뭐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연예인이 뭐 어떤 과자를 막 먹었다. 그럼 갑자기 그 과자 막 품절 대란이 일어나고 하잖아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무언가를 좋아하면 그것을 따라하고 싶은 감정이 드는 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것처럼 아이들도 선생님하고 내가 관계가 좋으면 우리 선생님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좋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교사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아이들의 시선이 이렇게 따라가거든요. 적응이 어려운 아이나 교우 관계에서 좀 따돌림을 겪은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좀 소외되는 아이들이 교실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그 아이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교실 안에서 그런 행복한 생활을 하게 도와주기 위해서는 저와 다른 아이들의 이런 단단한 라포가 형성이 됐을 때 제가 그 아이를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영향력, 힘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저희 반에 친구랑 못 어울리는 아이 수진이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과거에는 이렇게 많이 했어요. 다른 조금 교실에서 친구를 잘 챙겨주는 아이를 불러가지고 우리 땡땡이가 수진이 좀 이렇게 챙겨줄 수 있을까? 수진이 좀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아이에게 넌지시 부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선생님 부탁이니까 또 잘 들어주려고 해요. 근데 그게 그 아이의 마음에서 진짜 우러나와서 그 친구를 막 신경 써주고 챙겨주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아이들의 관계에 변화가 나타나기는 어려워요. 또 도움을 받는 아이도 이 친구가 나를 정말 좋아해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뭔가 선생님의 요청에 의해서 아이가 억지로 뭔가 잘해주려고 하는 거라면 다 느끼잖아요. 어느새 아이들의 관계가 좀 불편해지고 서먹서먹해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제가 이 아이의 좀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으려면 저와 다른 아이들의 라포가 단단하게 맺어져 있어야 그게 가능해요. 제가 우리 반에 좀 소외되는 아이를 챙겨주고 싶다. 제가 그 아이에게 굉장히 따뜻하게 대해주고 칭찬을 많이 해주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주게 되면 다른 아이들이 봤을 때 내가 좋아하는 우리 선생님이 친구 수진이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다. 땡 이런 장점이 있다고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네. 그럼 아이들은 그 친구에게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호감이라는 감정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 어려움을 겪던 아이도 또래 관계 사이에 스며들어서 잘 어울러서 지내는 걸 저는 볼 수가 있었어요. 라포라는 것이 단순히 저와 아이 간의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실에 있는 다양한 아이들이 건전한 또래 관계 안에서 서로 행복하게 지내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 밑바탕이 되는 게 단단한 라포를 쌓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 전체 아이들과 라포를 차곡차곡 잘 쌓아두게 되면 아이들은 이렇게 교사의 시선을 따라서 함께 바라보게 되는데요. 다가가게 되고 어울리게 되겠죠. 1년의 교육에 이제 기초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도 각자 자기 나름의 반짝일 수 있고 그러면서 서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교실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교실에는 정말 다양한 유형의 아이들이 있잖아요. 소극적인 아이, 공격적인 아이, 관심받고 싶어하는 아이 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마음을 채워주면서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그 특성에 따라서 힘이 돼주는 말들도 다르고 방식도 이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극적인 아이, 소심한 아이의 경우에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소심한 아이가 있을 때 제가 아이에게 좀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이런 거 너무 잘했어 이렇게 칭찬해 줄 수 있잖아요. 잘했어란 말도 아이들에게 너무 듣기 좋은 칭찬이 될 수 있지만 되게 소심하고 불안이 높은 아이에게는 그 칭찬이 심리적인 부담감으로 다가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마음속에 난 다음에도 좀 이만큼 잘해야지만 우리 선생님한테 칭찬받을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럼 난 자신이 없는데 싶으면은 좀 지레짐작 포기를 해버리거나 오히려 좀 자신감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심한 아이에게는 아이가 뭔가 도전하려고 하는, 노력하려는 그 마음을 용기를 북돋아주는 칭찬을 해주는 게 좋아요. 선생님은 우리 수진이가 줄넘기 이렇게 하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 그 아이의 노력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해줬을 때 아이는 부담 없이 그 칭찬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이 소심한 아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아이의 불안감이 좀 있다면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혹여나 내가 좀 실수를 했을까봐 아이가 좀 걱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화를 나눌 때 아이에게 오늘 선생님은 수진이란 이야기를 나눠서 너무 즐거웠어. 그런 말을 꼭 해줍니다. 그러면 아이가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선생님이 나하고 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다 하면서 마음이 좀 편안할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마음의 안정감을 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만한 아이의 경우에는 감탄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이의 마음에 행복감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 산만한 아이 중에서 뭔가 지우개 개조하고 막 샤프 개조하고 뭐 만들고 손장난하기 좋아하는 아이들이 주로 뭔가 자꾸 만들어서 막 들고 와요. 이거 어때요 선생님? 저 만들었어요. 그럼 가지고 오면은 그때 아이에게 칭찬을 해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어요. 이거 방패 잘 만들었는데 이거 조금 더 튼튼하게 하려면 여기를 좀 이렇게 바꾸는 게 좋지 않아? 하고 아이가 이제 만든 작품에 대해서 조언을 주거나 좀 이렇게 지도 조언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교사의 의도와는 다르게 아이가 느끼기에는 뭔가 자기가 한 게 부족하고 또 뭔가 간섭받는다고 느끼거나 하면서 그것을 칭찬이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생각한 것보다 나는 좀 잘하지 못하나 봐. 오히려 아이에게 좀 위축되는 감정을 느끼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아이가 만들어 온 그 작품을 제가 이제 보면서 해주는 게 최고다. 너무 멋지다. 이런 아이들 어떻게 생각했어? 라고 아이를 좀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칭찬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 칭찬이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최고다, 멋지다, 너무 잘했어. 이 세 글자 칭찬만으로도 아이는 충분히 되게 만족해하고 행복해할 수 있습니다. 호기심이 왕성하고 이런 산만한 아이들에게는 감탄을 해주는 말과 함께 아이의 내적인 만족감과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는 좀 칭찬을 해주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공격적인 아이를 만났을 때는 이 아이의 존재감 자체를 인정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학급이나 이제 가정에서 공격성을 보이는 아이 같은 경우는 아이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나는 우리 반에서 필요 없는 존재야. 다 나를 싫어해. 저 친구들은 어차피 나를 미워하니까 나 그냥 내 맘대로 할 거야. 내 마음도 모르는데 뭐 어쩌라고? 이런 마음이 아이 감정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 감정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반항적이고 저항적인 행동으로 또 표출이 되거든요. 근데 그 아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아이는 자기의 존재 자체를 그대로 누군가 수용해주고 받아들여준 경험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공격성을 보이는 아이, 친구들 관계에서 갈등이 잦았던 그런 아이들을 만나면 3월에 아이하고 친밀한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좀 이렇게 라포를 쌓아가다가 조금 아이의 마음 문이 열렸을 때 제가 꼭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선생님은 우리 땡땡이가 우리 반이라서 너무 좋아. 이런 말을 해주거든요. 그럼 아이가 되게 부끄러워하고 쑥스러워하면서 살짝 미소를 띠면 웃어요. 근데 그 표정 속에 아이가 굉장히 누군가 나를 이렇게 소중한 존재로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준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해하고 닫혀있던 그 아이의 마음이 조금은 열리는 거를 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존재감을 인정해주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를 이제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고 포용하는 마음을 전달해주는 거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학기 초에 아이들과 부담 없이 친밀감을 쌓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아이하고 대화를 나눈다고 하면 쉬운 것 같지만 생각보다 좀 고민이 되거든요. 그럴 때 제가 딱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물음표 대신 느낌표로 대화하기입니다. 물음표라는 건 질문을 건네는 거예요. 너 이거 오늘 왜 이렇게 했어? 어저께는 뭐 이런 거 왜 안 해왔어? 이렇게 왜라는 말이 보통 질문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왜라고 아이에게 뭔가를 물어보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 것 자체가 대화라고 느끼기보다는 아이가 뭔가 변명을 하거나 내가 뭔가 잘못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물음표 대화보다는 저는 느낌표로 대화를 건네는 걸 추천드려요. 오늘 땡땡이가 좀 기분이 좋아 보이는 것 같다. 오늘은 이거 오늘 축구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 축구하러 가나 보네? 그렇게 말을 건네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물음표가 없고 그냥 저 혼자 약간 혼잣말처럼 중얼중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대답을 할 수도 있고 반응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이는 선생님이 나한테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뭔가 말을 건네시는 게 나를 좋아하시나 보다. 아이가 그런 정서적인 감정을 느끼거든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뭔가 이 아이가 대답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야 라는 그 감정을 느낀다는 그 자체가 관계의 시작이 되거든요. 교실에서도 아이에게 어떤 말을 건네야 될까 좀 어려울 때는 아이가 가지고 다니는 물건을 잘 관찰해 보시면 대화의 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좀 어린아이들은 색깔이나 그런 캐릭터 같은 거에 자기 취향이 되게 묻어나 있어요. 막 보라색, 핑크색 좋아하는 아이들은 머리띠도 보라색, 옷도 보라색, 신발도 보라색 이렇게 신고 다니거든요. 그럴 때 제가 아이에게 우리 땡땡이는 보라색을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느낌표로 대화를 건넵니다. 그러면은 아이가 그냥 반응이 없다고 하면 그런가 보네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넌지시 말을 건네고 아이가 네, 저 보라색 좋아해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래 근데 하면서 이렇게 이 대화를 이어갈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친밀감을 쌓을 수 있는 팁은 선생님도 보라색 좋아하는데 하면서 아이와 저의 공통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선생님도 보라색 좋아하지? 선생님 보라색 좋아하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진짜네? 하면서 우리가 사람하고 뭔가 친밀감을 느끼는 거는 저 사람이랑 나랑 뭔가 공통점이 있다, 비슷한 취향이 있네 라고 느끼면 굉장히 가깝다고 마음이 열리잖아요. 아이들도 똑같거든요. 교실에는 없는 색깔이 없어요. 사실 교실을 둘러보면 빨주노초 파나무 모든 색깔이 다 있거든요. 어떤 것들 빗대어더라도 아이와 공통점으로 연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좀 작은 팁만을 활용하셔도 다양한 아이들하고 쉽게 이렇게 친밀감을 쌓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이 뭐뭐 합니다 라고 지시하는 안내형 언어였습니다. 조용히 해 대신에 조용히 합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이유와 그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조용히 해 라는 말 대신 저는 조용히 합니다. 안내형의 언어를 이제 사용하는데요. 조용히 해 이거는 딱 지시하는 말이죠.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아이들은 이제 혼난다는 느낌을 딱 받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합니다 라고 하면은 뭔가 아이에게 규칙이나 질서, 약속한 것을 이렇게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 돼요. 감정이 섞이지 않은 절제된 표현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내가 교육을 받고 있다, 선생님이 나에게 뭔가를 알려주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아이들의 말은 엉뚱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교사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은 무엇이며 이때 교사는 어떤 태도와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건 뭘까? 제가 생각할 때 아이들은 선생님하고 이야기 나누는 그 자체, 그 순간 자체를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뭔가 정답을 주거나 아이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거나 그런 마음을 다 빼고 그냥 아이의 이야기를 편하게 들어주면 되거든요.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면서 아이하고 이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좀 팁을 오늘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좀 개발한 대화법입니다. 자, 이 대화법의 이름은 꼬리 물기 대화법입니다. 다들 아시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그 노래 다 아시잖아요. 그 노래를 딱 떠올리면 아이들과 쉽게 대화할 수 있는 팁을 얻을 수가 있는데 아이들이 뭔가 얘기를 하면 그 대화 안에서 키워드를 하나 뽑아가지고 키워드로 아이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저희 반 아이가 선생님 저 이거 미니카 접었어요. 그럼 들고 옵니다. 그럼 제가 미니카라는 이제 키워드를 딱
도착해가지고 이 미니카 무슨 미니카야?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아이가 이거 전설이라는 미니카예요. 이거 뭐 종이접기 책에 나오는 건데 굉장히 접기 어려운 거야. 막 설명을 해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전설? 그 키워드를 딱 캐치해가지고 전설이라는 거 이름 되게 멋진데 어디서 힌트를 얻어서 지었어?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전설 제가 좋아하는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에 나오는 건데 엄청 힘이 센 캐릭터예요. 아이가 막 설명을 해요.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게 되면은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아이는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우리 선생님은 내 대화를 굉장히 나와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하시고 나에게 되게 관심이 많으시구나 이렇게 아이가 느끼면서 뒤돌아설 때 너무 행복한 그런 미소를 지으면서 아이가 이야기를 이제 마칩니다. 아이를 가르치시는 분들 또 아이를 만나는 어른들에게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어른들은 뭔가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또 그 사람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잖아요.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는 그런 어른의 관점이 아니라 아이의 눈높이에서 아이만의 방식을 저희도 생각하면서 그 아이에게 맞게 대화를 해주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 하나의 방법으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꼬리물기 대화법을 한번 바로 딱 적용해 보시면 정말 아이의 눈빛이 이렇게 생기 있게 바뀌고 너무 즐거워하는 아이의 표정을 오늘 당장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